학령 인구가 줄어 원도심 초등학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통폐합되면서 삼복도로 일대 학생들의 통학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초등학교의 폐교가 결정됐는데 교육의 효율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해운대구에 특급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의 경쟁과 상생 속에 국제관광도시 해운대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이라는 호사가 겹치며 침체된 관광산업의 판도 변화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부산 지역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 동안 부산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1,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 희망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야간 자율학습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야간 자율학습의 자율 실시를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삼복도로 학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굣길은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김한식 기자입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7개 반, 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동구 좌성초등학교. 한때 학생 수만 400명에 가까웠지만 인구가 줄면서 현재 수준이 됐고 폐교 대상까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도심에 학교까지 없어진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없어지면은 되겠습니까? 이 좋은 시내 젊은 사람도 안 살고 여기 빼 갈 수가 없어요. 딴 데 간다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가능하면 여기 보낼 거예요. 일단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그 걱정, 일단 그게 걱정이지. 근데 없어진다는 건 애들도 다 떠날라 하지, 이제 사는 젊은 사람들도. 당장 학교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종전보다 최대 700m가 넘는 거리를 더 걸어야 합니다. 삼복도로의 열악한 도로 환경에 학생들의 안전도 걱정입니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 초등학생들이 다니게 될 통학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1차선 도로에 걸어다닐 공간마저 거의 없는 데다 이마저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보행로 중간중간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학생들은 차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심지어 인도 위까지 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 학부모들은 당장 이사까지 고민합니다. 어른들도 차를 피해서 차도로 가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같이 1학년, 2학년 어린 애들은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폐교에 찬성하는 주민도 만약을 위해 학교 시설은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폐교를 하더라도 학교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또 애들이 많아지면 다시 또 학교를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폐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방과 후 학교는 물론 현장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체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폐합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되면은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규모 학생이 돼야지만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적정 규모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폐교가 지역 슬럼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고 여기에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폐교보다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폐교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교육 정책 특화를 실시한다든지 동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원도심에 비해 동구에는 최근 유입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효율성을 찾기보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에 특급 호텔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의 경쟁과 상생 속에 국제관광도시 해운대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이라는 호사까지 겹쳤는데요. 해운대 특급 호텔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수욕장을 중심으로 1971년 해운대 최초의 특급 호텔인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비롯해 특급 호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101층 초고층 LCT 랜드마크 타워에 롯데호텔 최상급 브랜드인 시그니엘 부산이 가세했습니다. 260실 규모의 전객실 발코니가 있는 오션뷰로 7년 만에 해운대에 문을 연 신규 특급 호텔입니다. 시그니엘 부산은 저희가 전 객실에 오션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외 수영장, 아웃도어즈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 문을 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해운대 특급 호텔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신규 호텔 등장에 앞서 이미 2017년 4년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신관과 본관을 합쳐서 객실이 총 532실, 또 식음료 업장은 다양하게 총 9개를 갖추고 있고 또 야외 온천과 야외 수영장, 카지노까지 보유한 복합 리조트, 하나의 작은 복합 리조트로서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39년 동안 함께 성장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있는 호텔로서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을 리모델링해 오는 8월 오픈 준비 중인 그랜드 조선 부산은 신세계 조선 호텔의 신규 브랜드로 첫 선을 보입니다. 저희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은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해서 퀴즈 전용 플로어를 구성했고요. 특화된 테마의 퀴즈룸과 대폭 강화된 가족형 룸 타입을 준비해서 어린이 관련 콘텐츠를 호텔 내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조선 호텔은 특급 호텔의 원조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의 리뉴얼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특급 호텔의 경쟁과 상생 속에 국제관광도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등으로 기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적인 관심사가 더 크게 부각이 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호텔이 새롭게 오픈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부산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특급 호텔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의 늪에 빠진 관광시장. 해운대 특급 호텔 삼국지 경쟁 구도가 부산 관광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산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 동안 부산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1,700여 명, 차상이자는 1,3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2월은 1월보다 1,700여 명이 증가했지만 5월은 4월보다 3,700여 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월 평균 증가 인원이 1,100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월은 증가폭이 3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발생할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민생 위기 극복 대책 특별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비교수단체의 반발 속에 17일 치러진 부경대 학교 총장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부경대는 이날 제7대 총장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1차 투표 결과 투표율이 24%로 개표 요건인 과반에 미치지 못해 선거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 총장 선거는 내부 구성원 간 투표 비율을 두고 비교수단체가 반발하는 등 학내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날 직원노조 등은 투표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구성원 간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1일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중 희망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부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육청이 실시한 야간 자율학습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감염병 추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본격 개장합니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코로나19 대응반을 운영하고 파라솔도 2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시설물 방역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17일 각 구군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관리,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을 최대 22%까지 건설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체 세대의 20% 내에서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 고시에서는 부산의 경우 재개발 단지의 전체 물량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5에서 10% 상향 조정할 수 있어 부산의 재개발 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까지 가능합니다. 20년 뒤 부산의 도로 화물 물동량이 올해보다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최근 부산의 화물 수송 실적과 예측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40년 부산 지역 도로 화물은 4억 톤으로 올해 예상 물동량 2억 8천 톤보다 41.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전체 운송수단 중에서는 도로 수송 분담률이 9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며 압도적인 분담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야간 시간대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1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소각과 매립, 연료화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담겨 있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표시제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얼마 전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집안 침하로 건물이 통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관들이 강서구 일대 연약 집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과 공동탐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집안이 40cm가량 내려앉은 이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은행 건물입니다. 정면에서 눈으로 바라봐도 주변 건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바로 옆에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번 집안 침하의 원인으로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 내 흙막이 시공 부위 누수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도 연약 집안 지하 공사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서구는 시공사가 의뢰한 안전진단 외에 지난 9일부터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도로관리청 등 관리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집안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동탐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명지 국제신도시 1단계와 신항 북측 배우진해에서 지하 굴착 시 이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뉴스 박재한입니다. 금정구가 오는 30일까지 여름철 풍수에 대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점검에 나섭니다. 구는 옥외광고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 옥상 간판 13곳과 부산대 일대, 중앙대로변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5개 광고물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보수와 철거 등 안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민간합동 해양오염 방제 훈련이 재개됩니다. 남해해경청은 오는 26일까지 부산과 창원, 울산, 통영 등 해양경찰서별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끼리 통신장비와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소집하고 전략회의나 현장지휘소 운영은 생략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올해 교육부의 전국 국립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산대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과 연구, 혁신의 거점으로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경제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취지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제품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하는 언박싱 부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인 소비재 업체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업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28일까지 부산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SNS 등을 통해 소개됩니다. 금정구가 부산대학교와 함께하는 작은 도서관 방과 후 독서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독서 돌봄 교실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중 하나로 부산대 문안정보학과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이 금정군의 작은 도서관에서 1:1 멘토링, 숙제 봐주기, 현장 체험 활동을 아동에게 제공합니다. 금정구와 부산대는 지난해 5월 상호협력과 교류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금정북 페스티벌과 금정북파크 시민 인문 아카데미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금정구에 거주하거나 금정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각 도서관별 12명씩 총 3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6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져 수면 환경은 쾌적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경남은 새벽부터, 전북과 경북은 오전부터, 충청 남부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서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목요일 비가 지나간 뒤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21일부터 23일은 일부 지역 낮 기온이 29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으니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